당신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알면서도 거짓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까?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 앞에, 학교에서 명백한 거짓 주장 앞에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며 침묵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작은 침묵들이 한 나라 전체를 거대한 강제노동 수용소로 바꾼 시대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약 70년 동안 수백만 명을 굴라크 수용소로 보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짓의 제국. 그 거짓에 온 나라가 동의하던 한복판에서 단 한 통의 사적인 편지로 8년형을 받고 나서야 진실에 눈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굴라크 독방에서 종이 쪽지에 적어내려간 한 문장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선은 국가도 계급도 정당도 아닌 모든 인간의 가슴 한복판을 지나간다. 이 한 문장이 강철 같던 소비에트 제국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와 자유 거인들의 발자국 제6편,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굴라크 8년의 산증인. 89년 인생을 진실의 펜 한 자루에 모두 바친 한 사람. 알렉산드르 이사예비치 솔제니친의 발자국 속으로 들어갑니다. 솔제니친은 처음부터 반체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1918년 12월 11일 러시아 남부 키슬로보츠크에서 태어났을 때 그의 조국은 막 공산혁명을 이루어낸 신생 소비에트였습니다. 그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충실한 신봉자였고 로스토프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명석한 청년이었습니다. 1941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자원 입대해 포병장교로 동프로이센 전선까지 진격한 전쟁 영웅이 됩니다. 가슴엔 두 개의 훈장, 미래는 보장된 소비에트 엘리트. 그가 26살이 되던 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1945년 2월 동프로이센 전선의 포병 진지. 갑자기 들이닥친 비밀 경찰이 그를 체포해 모스크바로 끌고 갔습니다. 죄목은 단 하나, 친구 니콜라이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스탈린을 두 글자 코수염 사내라고 불렀습니다. 군 검열관이 이 한 줄을 읽었고 그 즉시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형량은 8년, 단순 형무소가 아닌 정치범 강제노동 수용소 굴라크였습니다.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죄수번호 X282. 처음 그는 분노했습니다. 이 체제는 본래 옳은데 스탈린이 망친 것뿐이다. 자신은 명백한 피해자이고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다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에서 만난 한 사람이 그 단단한 신념을 박살냅니다. 같은 막사에 갇힌 보리스 코른펠트라는 의사, 유대인이었지만 정교의 신앙으로 회심한 사람이었죠. 코른펠트는 매일 밤 자신이 굴라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솔제니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코른펠트는 다른 수감자에게 머리에 둔기를 맞아 살해됩니다. 그가 죽기 직전 솔제니친에게 들려준 마지막 한 문장이 솔제니친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내가 받는 모든 형벌은 내 죄에 비하면 너무 가볍다. 솔제니친의 단단한 이데올로기에 처음으로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외쳤던 혁명의 구호 속에도 그 자신의 가슴 속에도 똑같은 악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수용소군도 일부 사장에 인류 양심의 한 페이지가 될 한 문장을 새깁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선은 국가도, 계급도, 정당도 아닌 모든 인간의 가슴 한복판을 지나간다. 이 통찰은 사실 30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새겨놓은 진리였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굴라크 8년은 솔제니친을 마르크스주의자에서 정교의 신자로, 가해자를 고발하던 자에서 자기 자신부터 회개하는 자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53년 출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영구 추방, 학교 수학교사로 살면서 그는 매일 밤 비밀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1962년 흐루쇼프의 짧은 해빙기를 틈타 출간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그리고 1973년 12월 마침내 그의 가장 위험한 책 수용소군도 1권이 파리에서 출간됩니다. 소련 정부는 이 책 한 권에 정권의 운명이 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1974년 2월 12일 추방되기 직전 솔제니친은 모스크바의 동지들에게 한 장의 짧은 선언문을 남깁니다. 제목은 단 5글자, 신내 폴지, 거짓으로 살지 말라. 그 선언문에는 거창한 혁명 강령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다짐만 있었습니다. 한마디 거짓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지 말라. 한 줄의 거짓에도 내 펜이 동의하지 말라.
폭력은 거짓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거짓은 폭력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이 선언문이 발표된 다음 날 솔제니치는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서독으로 추방됩니다. 그러나 그가 던진 단 한 장의 종이가 17년 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크리스천 여러분, 우리 시대의 거짓은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SNS에서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라며 슬쩍 고개를 끄덕여 본 적은 없으십니까? 솔제니치는 굴라크 너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작은 끄덕임 하나가 한 시대의 거짓 전체를 떠받친다.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영웅적 행위가 아닙니다. 단 하나, 내가 거짓의 일부가 되지 않는 것, 내 입에서 한마디 거짓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시대의 거짓 한복판에서 단 한마디 진실을 입에 담을 단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입니다. 오늘 솔제니친의 발자국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리며 내가 오늘부터 더 이상 동의하지 않을 한마디 거짓은 무엇인지 댓글로 결단해주세요. 거짓 없이 진실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진리와 자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